물론 상표권을 출원할 당시 광고 계약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 자체는 광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이뤄졌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제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홍성호 원장이 직접 기획하고 배합까지 마쳤다라는 홀로세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호 원장이 이 홀로세움의 단순한 광고 모델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분 투자자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단순한 광고 모델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홍성호 원장의 홀로세움이라는 제품명뿐만 아니라 상표권 출원 시기 그리고 제품 가격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더욱 결정적인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 물질인 HSW1입니다. HSW1은 어떤 특허인가요? 홀로세움이란 제품이 가장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HSW1이라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가 뭐냐? 2014년에 특허 신청을 해서 2016년 특허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 성기능 개선용 조성물, 이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남성 성기능 개선용 기능성 식품 조성물 및 이외 제조 방법.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HSW1, 이 이니셜을 보면 홍성호 원장이 직접 특허를 낸 물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니셜이 똑같습니다. 더욱이 이 제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배합을 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홍성호 원장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3자의 시선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발명자와 출원자 이름에 홍성호 원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 출원을 하고 발명을 했다라는 특허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업체 측은 홍성호 이름을 딴 HSW1은 시험 성적 및 특허 완료된 성분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설사 홍성호 원장이 발명하고 특허를 안 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허 물질이 어떻게 배합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특허대로 기본 물질들이 다 배합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배합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특허 성분을 살펴봤습니다. 총 18종의 원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천 50%, 야관문 25%, 석곡 2%, 금행자 2%, 두충 2%, 마카 2%, 음양곽 2%, 진려자 2%, 사상자 2%, 쇠양 2%, 우술 2%, 천궁 2%, 당귀 1%, 연자육 1%, 황칠나무 1%, 원나무 1%, 고삼 1% 등입니다. 자, 이 18종의 원재료들이 제대로 배합이 돼서 들어갔다면 당연히 이 특허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홀로세움에 들어간 재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관문, 마카뿌리, 두충, 남가세 열매, 사상자 열매, 쇠 무릎뿌리, 천궁뿌리 줄기, 참당귀 뿌리, 연꽃 씨앗, 차가버섯 추출 분말, 황칠나무 줄기, 원나무 줄기, 덱스트린. 자, 여기서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특허 성분의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는 홍경천이 홀로세움에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석곡, 금행자, 음양곽, 쇠양, 고삼 이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특허를 받은 HSW1과 홀로세움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호 원장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홍성호 원장 측은 해당 특허는 본인이 낸 게 아니다. 다만 이 특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면서도 특허 물질과 다르게 배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홍성호 원장이 홀로세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코끼리 마늘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까요? 도움을 준다?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능 자체에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홀로세움 측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워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위한 코끼리 마늘을 함유했습니다. 홀로세움 측은 코끼리 마늘에 대한 논문까지 게재를 해가면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홀로세움 측에서 발표를 한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FMB라는 회사가 게재한 논문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회사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람이나 동물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고환 내 세포를 통한 실험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위해서 코끼리 마늘을 함유했다 라는 광고 문구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우 원장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제품이 론칭될 당시 홍성우 원장의 검수를 받지 않은 광고 문구들이 나간 것 같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원료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재료 중에 하나가 373의 사용 여부입니다. 이 373이 뭐냐? 중국 운남성에서 재배되는 고려 임산과 종이 다른 인삼입니다. 재배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해서 전칠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홀로세움 측은 기사형 광고를 통해서 코끼리 마늘뿐만 아니라 373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일본 논문에 의하면 373은 일본 식품안정성 연구기관을 통해서 8주에서 12주간 복용을 했을 때 남성 기능 향상의 기능을 가진다라는 인체 임상 데이터를 가진 원료입니다. 남성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라고까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된 373과 실제로 임상 실험이 진행된 373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인체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373은 10배가 농축된 373이었습니다. 홀로세움 측에서 사용한 373은 일본 일반 수입 원료였습니다. 가격 차이도 엄청나는데요. 농축된 373의 경우에는 키로당 237만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홀로세움 측에서 사용하는 373은 키로당 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차가 무려 8배나 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 굳이 373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제품인 풀발 373 측 관계자는 이와 같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품이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가 373의 사용이었다. 우리 회사의 주 재료인 373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인트성 물질로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성우 원장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은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우 원장은 단순 광고 모델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홍성우 원장이 광고 모델이기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재료마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성우 원장이 단순하게 광고 모델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 모든 책임을 다 홍성우 원장에게 씌우는 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야 경쟁업체로 옮기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성우 원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무척이나 달랐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성우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병원인 닥터조물주 꽈추영이란 병원 이름으로 새로운 신규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규 쇼핑몰 MD, AMD 상품기획 마케팅 채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지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사무실로 기재를 했습니다.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홍성우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소가 다를까? 그 주소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기재된 주소지는 바로 홀로세움의 제조사의 주소지와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홍성우 원장은 제조사인 올리포유 측과 동업 형태로 함께 기획을 하고 배합을 해서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우 원장에게 입장을 한번 물었습니다. 홍성우 원장 측은 풀발 측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무리하게 방송에 출연을 시키는 등 갈등을 빚게 됐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광고 계약 기간을 만료를 했다. 물론 상표권을 출원할 당시 광고 계약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등록 자체는 광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이뤄졌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